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인데 지금 윤석열 지금 잡혀 들어갔잖아. 잡혀갔죠. 봤잖아요 우리가. 김건희로 추정되는 여성이요. 또 나왔어. 아 계산책. 계산책하는 듯한 모습이 영상에 포착이 됐어요. 오늘이요? 네. 그 체포 이후에 남편 잡혀갔는데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상 짧게 준비가 돼 있는데 잠깐 좀 볼까요? 야, 진짜 대인이시다. 대인이야. 아니 저건 대인하고 상관없고 개 키우면 똥 오줌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저 행동 자체가 똥오줌 못 가리는 행동 아니에요? 저게 여유 있는 행동이 아니라 배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변 때문에. 아니 원래 그 반려견이 있으면 서열이 남편보다는 위잖아요 어느 집이나. 그렇죠. 와, 근데 이거 가능해? 저는 솔직히 좀 힘든데 이거 김건희가 맞다 이거죠? 근데 관저에 뭐 저렇게 할 만한 인물이 뭐 누가 있을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좀만 걸어봤으면 좋겠는데. 아, 조금만 손이라도 좀 걸으면은 어떻게 하고. 또 걸음걸이 전문가들 있거든요. 네, 김건희 신발 전문가. 네. 좀 실내 실내 보면은 전문가. 중간에 서가지고 한 대 태우잖아. 그거라도 나오면 하긴 하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또 계산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편이군요. 아니 관대해서가 아니라 사실이 그런데 다만 아주 드물게 그 집구하는 동안 들려 나온 얘기하면 둘이 정말 살벌하게 싸웠다는데 뭐 던지고 뭐 하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전해 나오는 모양이야. 네. 속 시원하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건희를 만난 거가 되게 불행의 요인이다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명확히 하면 최은순 씨는 정가를 가진 사람이고 사실은 의료 관련된 부분에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뭐 부인 영부인도 사실은 굉장히 그 도덕적으로 조금 많은 보시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표절이나 등등 그렇죠. 많지요. 경력 위조. 지금 뭐 예. 주가 조작 의심도 받고 네. 있고 특검 예. 지금 들어가는데 굉장히 안 맞는 조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친가는 맞아요. 굉장히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전통적으로 뼈대 있는 가문에다가 정반대네. 정반대. 어머니는 이화여대 화학과 교수까지 하신 교수고. 분이에요. 아버지도 우리나라의 통계학에서 1인자 그러니까 대가 중에 한 분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그 처가는 그런지 사기꾼 집안하고 그러니까 사돈을 이게 맺었네요. 너무 안 맞잖아요. 예. 그것이 아마 본인의 인식의 괴리를 나타내는 부분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어떻게 결혼했나 싶을 그러니까요. 정도로 아버지 어머니가 사돈인데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형성됐는가는 아마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라든가 트라우마가 네. 투영된 것. 왜냐하면 실제로 무엇인가 좀 하고 싶었을 때 못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하게 해주잖아요. 허위 의식이지. 아하. 허위 의식이면 막 얻게 하고 술도 먹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부모보다 훨씬 낫네요. 부모는 꽉 못하게 만드는데 다 그 해주고. 두 가지가 괴리가 생길 때 보통 이런 형태의 의존형 장애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윤석열이 김건희 모녀한테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지배당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심리학적 표현은 인포스입니다. 포입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우리가 예. 보통 이제 포입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그게 보통 우리를 본로 뭐 세뇌라든가 아니면 가스라이팅 그런 그렇죠. 표현을 그 하는 표현 건데 쓰는데, 예. 그냥 심리학적으로 인포스라는 개념을 쓰는 게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뭘 하고 싶어도 지금 영부인이 못하게 하거나 네. 아니면 막거나 만약에 예. 관저에 예. 대통령 혼자 있다고 하면 저렇게 행동 못합니다. 저 정도는 아니었을 그렇죠. 것이다. 예. 근데 주변에 또 인해 장벽이 특히 영부인의 인해 장벽이 김건희가 맡고 있으니까. 예,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꼭두각시 증후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건 어떤 그렇죠. 이제 내용입니까? 그게 사회 심리학적으로는 마리오네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마리오네트. 예, 인형 마리오네트. 이제 예. 프랑스 인형 있죠. 예, 그거죠. 움직이는. 예, 프랑스 인형.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 같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권절을 나고 싶어도 못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너무 불행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본인이 판단을 해야죠. 이제껏 자기가 판단 안 했을 가능성도 계속 높겠네요. 대통령실에 누구 라인이 제일 많다고 했습니까? 김건희 라인이 제일 많다. 그리고 경호처에 누구 라인이 많다고? 김건희 라인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라는 거. 이런 특징을 지닌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을 또 우리가 지목할 수 있을까요? 어떤 과거에 그 러시아 왕 중에 라스푸틴. 라스푸틴. 예. 와, 라스푸틴이고 그래서 결국은 네, 맞습니다. 니콜라 2세. 예, 결국은 러시아 총살당했죠. 죽죠. 예. 너무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꼭두각시 황제들은 말년이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좋지 않죠. 아니 당연하죠. 꼭두각 씨는 네. 이렇게 갖고 놀다가 네.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꼭 그 주변에 무속 얘기가 나오고 지금 노상원 얘기 나오고 노상원이 명태균 다 도삭, 무속, 네. 뭐 선생, 뭐 그러니까 법사. 꽤 라스푸틴 느낌이 들어서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베프님 말씀 마지막에 들어보니까 이런 어떤 자라온 환경 때문에 윤석열 결국은 무속까지 연결될 수도 있는 왜냐면 거네요. 정신적으로 의존할 때가 필요하거든요. 없으니까. 처음엔 아버지, 예, 그 다음엔 조직, 조직. 그 다음에는 영부인 뭐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 뒤에는 당연히 무속.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을 못 하잖아요. 김건희 여사 엄만 줄 몰랐다. 어제 KBS가 단독으로 보도했어요. 2010년 11월 1일 날 당시에 도이치모터스의 연모 씨라는 분과 최은순 씨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팔아요. 합쳐서 8만 7천 주를 호가보다 30원 정도 높게 매도 주문을 걸어놨는데 정확히 7초 뒤에 이 8만 7천 주를 김건희 여사 계좌가 팍 사요. 통정매매. 그래서 법원은 이거를 통정매매다, 짜고 쳤다. 지난 7월에 여사 그 검찰이 출장 조사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여사가 검찰이 물어봤겠죠. 이건 뭡니까? 도이치모터스 엄마인 줄 몰랐어요. 나는 그냥 산 건데 알고 보니까 엄마 건네? 말이 안 되잖아요. 주가 조작 방조죄라는 게 나와버리니까 몰랐다라고 접근하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설명이 나오는 거죠. 이 김건희 양재택 뒷배설을 뒷받침하는 김건희 측의 증인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김건희의 작은 외조모 김모 씨죠. 이분도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문제의 방중술 얘기가 나오게 된 진원지입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양재택 검사하고 아크로비스타에서 그 동거를 하기 전에 가락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가락 아파트에 이분은 8층, 김건희 씨는 2층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김건희 씨는 지금까지 밥을 해본 적 없다고 본인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늘 그래서 김건희 씨를 위해서 밥을 해주고 그러다 그 과정에서 이제 양재택도 보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죠. 같이 밥도 해주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더 놀라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전화통화를 하게 된 경위에서 방중술 등 이런 말을 했네요. 방중술 등 사건과 관련된 말을 김땡땡 씨가 그렇죠. 작은 외조모. 작은 외조모죠. 예. 했다.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 방중술 이런 이야기를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답변은 방중술이 뭔지 모르겠다. 경찰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사건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김땡땡 씨가 방중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들었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김명신이가 옛날에 사이 안 좋았을 때면 몇 가지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오고 갔던 것인데 그것을 계속 써먹으면 되는 것이냐. 이 말은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방중술 얘기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지는 않았던 그러니까 거예요. 여기 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까지만 해도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이렇게 들리는데 두 번째 답변을 보니까 몇 가지 오고 갔던 것인데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남겼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분이 방중술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 것으로 여기서는 좀 읽힙니다. 그래서 경찰이 답변을 못 얻으니까 계속 물어봐요. 집요하게.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요약하자면 경찰 또 물어보죠. 다시 요약하자면 김땡땡 씨가 방중술을 말한 사실이 없으며 엉덩이를 툭툭 때렸다고 또 말한 사실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것도 부인을 해요. 남 엉덩이 때린 걸 얘기를 했겠냐 보지도 않은 것을. 그렇죠. 이건 또 아니라 그래요. 엉덩이를 때린 자기가 안 한 건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좀 곤란한 부분들은 그냥 모른다 이렇게 피해가는 거죠. 뭐 경찰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엉덩이 뚝뚝 때렸다는 거는 나는 그 얘기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방중술 얘기는 처음에는 모른다 했다가 사이 안 좋을 때 얘기했던 건데 뭐 자꾸 얘기하냐. 그렇죠. 그랬다가 경찰이 그래도 한 번 더 이제 좀 다른 거하고 다시 연결해서 나는 아예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또 한 번 연결해서 물었는데 다시 요약하자면 하면서 애써서 발언을 유도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 안 말려들고 내가 안 한 건 안 한 거야 라고 탁 잘라버린 거예요. 아니, 참, 안타깝죠. 네, 경찰이 그래서 지금 애가 탑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김땡땡 씨가 가락 아파트 제일 위층에 거주하고 있었고 김명신 씨가 2층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것을 거주하면서 양재택이 왕래하는 것을 본 사실은 있습니까? 이거 결정탑니다. 근데 답변은 뭐라 그러냐면 볼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경찰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에요. 본 적 없다 그랬어야죠. 근데 볼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러나 설령 보았다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뭐 저건 봤다는 거죠, 한마디로. 미치는 거죠, 경찰은. 저 가락 아파트 살 때가 바로 이제 양재택 부인이 그 미국에 있을 때예요. 부인이 미국에 있는데 왜 양재택 검사는 김건희 씨하고 아무 관계도 아닌데 결혼도 안 한 김건희 씨 집에 왔다 갔다 하냐고요. 이건 사회 통념에 비춰봤을 때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 동거 관계에 있었다,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보는 게 사회 통념에 맞는 거죠, 이 정도면. 당연하죠. 양재택이 왕래하는 것을 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유부남인 검사가
왕래해가 돼가면 이게 되는 건 일입니까? 이게 상식적인 말이 됩니까? 이게 사회통념에 맞습니까? 근데 볼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고 경찰에 빼간장을 태우는 발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얘기합니다. 명신이가 양재택을 꽉 잡고 있어라는 내용이 나오는 녹취록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말 사실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다 해도라고 시인을 해버립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데 과거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냐. 지금은 영분인까지 되었는데 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묻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당시야 그렇다 해도 지금은 다른 사람과 살고 있다. 그러면 그때 당시는 양 검사가 살고 있었다. 이런 맥락상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또 썼잖아요. 네, 뒤에. 이 말을 왜 씁니까? 그때 당시야 그렇다 해도 지금은 다른 사람과 살고 있다. 그러면 이게 병치 이게 딱 그럼요. 연결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사람하고 살았는데 살았는데 다른 지금은 사람과- 또 다른 사람과 살고 있으니까 그게 그러면 뭔 소용이 있냐. 사실상 저거는 양재택 동고서를 완전 쐐기를 박아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그 다음엔 더 충격적입니다. 양재택과 김명신이 함께 올라와서 밥을 먹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가 했더니 와 이거 기억이 안 난다 그랬어야죠. 그럼 뭐냐면 우리 집에서 한번 밥을 먹긴 했다. 좀 줄여서 얘기하겠어요. 줄여서. 이게 너무 강력합니다 이게. 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는 완전히. 야, 이 결혼도 안 한 김건희 씨 집에 양재택 검사는 왜 거기 가서 밥을 먹습니까? 그 가락 아파트에. 밥을 거기서 왜 먹어요? 두 사람은 무슨 사이예요, 도대체? 아까 전에 산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네. 지금도 밥 먹었다 그랬잖아요. 동거설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저런 정도로 가지고 동고설 의혹 제기를 한 부분들을 허위사실이라고 처벌을 하면 대한민국의 언론을 그냥 그 무덤 속으로 파묻는 겁니다, 지금. 저 누가 그러면 언론에서 저런 의혹을 제기하겠습니까? 아유, 이거 아마 조선일보가 이런 그 내용을 취재를 했더라면 하루에 기사 한 30개 썼을 거예요. 저런 기준에 비춰보면 지금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온갖 의혹 제기하는 그 언론사 기자들은 싸그리 다 잡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예? 도대체 우리가 양재택 동고설 관련한 지금 증거를 지금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이 모든 걸 다 허위사실이라고 지금 어쩌려고 지금 경찰이 이걸 송치를 했냐고요. 검사는 또 어떡할 거예요. 아, 참.